SPG는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PG는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양산한 기업인데요. 로봇의 3대 부품을 들자고 하면은 감속기, 제어기, 서버 모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네네. 감속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터랑 기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힘의 강약을 조정하는 부품으로서 장시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 그리고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일본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싼 판매 가격이랑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국산화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SPG가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가속기 양산에 성공하면서 해외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랑 빠른 AS 대응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SPG는 수혜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의 공급을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턴키라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확보 물량을 위해서 지금 2023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랑 기술이 구체화 있는 기업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진 SPG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SPG가 주로 거래하는 회사들은 어딘가요? 일단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국내 기업들 지금 자체가 개발을 하고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내 로봇 기업들과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 만약에 로봇 공장 만든다, 뭐 스마트 공장 만든다라고 하면 SPG도 거기에 관련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이 3대 부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가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첨보부터 좀 볼까요? 오늘 첨보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첨보 가지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주가가 변동성이 꽤 심하단 말이죠. 그 이상에서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지만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낮춰줬다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50% 이상 가지고 있는 중국 매출 같은 부분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를 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LI PF6 스팟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을 상승해서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어떻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LI PF6 같은 경우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사 재고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달 중국 전기차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매출이 많은 첨보 같은 부분이 좀 더 실적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에너지국에서 발표한 LFP ESS 시장 육성 관련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눈높이는 낮춰졌지만은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신규 공정 증설 완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투시 마카랑 단기 실적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은 오르고 있고 지금 딱히 어떤 섹터에 들어가야 되지라고 궁금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낙폭 과대주와 주도주 섹터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TCK가 지금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고 주도 섹터라고 하면 태양광 쪽에서는 오늘도 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가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내가 들어갔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 태양광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일까요?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재고 이슈 때문에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낙폭 과대가 심하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 반등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만 아직도 좀 눌림목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런 재고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이슈는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종목들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은 오늘 뭐 리노공업이나 TCK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종목 단으로 좀 종목별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친환경 정말 대세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대세였던 것처럼 요즘 친환경에 대한 뉴스가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연중치 계속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반대쪽으로 본다고 하면 좀 접근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보면은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뭐 일희일비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지금 좀 봤을 때 뭐 두 종목에서 좀 내 투자 전략이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으면은 반도체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네네. 그래도 좀 단기 트레이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친환경 섹터가 워낙 대세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친환경 섹터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철 차장님, 덕산 네오룩스의 증권사 보고서가 좀 엇갈립니다. 어떤 데는 괜찮다, 다시 볼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불확실성의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디스플레이업 섹터는 TV랑 뭐 그리고 핸드폰 이런 부분이 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LCD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저물어가는 해라고 하면 OLED는 뜨는 해 이렇게 약간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런 OLED 모바일 쪽의 유기 재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뭐 말씀드리다시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많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50%가 빠졌을 정도로 지금 전년기 대비 50%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망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는 또 선반영돼서 눈높이가 낮춰지는 또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비교해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모든 OLED 쪽 핸드폰 기기의 중심은 애플의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 14를 곧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런 아이폰 14의 패널을 OLED를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패널이 생산 본격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23년에 아이패드나 맥북 중심으로 OLED가 좀 더 침투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불확실성이 큰 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고 충분히 부담 없이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들 조금 그 증권가들의 목표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김동천 차장하고 관련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카지노 쪽 노선 여행 재개가 되면서 실적 전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기대감, 하반기 미래 다가올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행 재개가 되면서 6월 김포羽田노선 재개로 7월 달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7월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노선 재개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좀 아직 안 올라오는 모습이 있지만은 연내로 서울과 같이 일본 노선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시차를 두고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유의미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